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 돌파매매 6부작 중 4부 직장인이 호가창을 11분만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왜 호가창을 11분만 봐야 하냐면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단지 호가창을 적게 보자는 의미에서 11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가창 하면은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호가창 기본에 대해서 심플하게 이야기를 좀 할 예정이고요.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 일단 이 정도는 알고 매매를 하자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아직도 호가창을 6시간 동안 장중 내내 바라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매수 후에 올라가지 않는 그 호가창만 바라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AI와 대결해서 40% 수익 차이를 낸 마세븐님이 있으시죠? 그분의 말을 인용을 하면은 주식은 정해진 매매 원칙 내에 매매 구간을 기다렸다. 기회가 오면 숙련된 기술을 사용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해진 매매 원칙이라는 거죠. 정해진 매매 원칙이 개인마다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의 기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영상은 총 6부작으로 현재 1부, 2부, 3부까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매하려고 하는 그 구간과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하는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이 1부에서부터 3부까지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가창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호가창만 보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세력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꼭 봐야겠다 하면은 공부를 해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호가창에도 세력의 패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학습한다고 하면 유리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력을 좀 정의를 해볼까요? 이 세력은 저는 돈 많은 개인들 또는 조직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왜 세력질을 할까요? 단순합니다. 이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선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야 합니다. 근데 주로 뺏기는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력은 개인들의 돈을 뺏기 위해서 제 영상 1부에서 말한 보이지 않는 벽을 돌파하는 척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는 척 할 때 주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보는 게 대다수의 경우고요. 그래서 돌파를 하는 척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호가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력의 패턴은 너무 많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돈을 뺏어갑니다. 세력을 이기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만 자더라도 주식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뺏기지 않게 되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메모할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가창을 볼 때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3가지의 기준인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수 호가창보다 호가 구간보다 매도 호가의 물량이 더 많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저항, 이 보이지 않는 벽을 돌파하기 직전에는 매수 호가창에 큰 물량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는 호가창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얘기를 해놓고 하나씩 호가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번에 호가창을 주로 장중에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장중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주로 첫 번째가 키움증권의 0609 화면이라고 주식 시세 복귀 차트 이 화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종목을 한 5일 전까지 호가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시로 들 CIS를 한번 호가창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 창 말고 네이버에 호가플레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게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거는 한 달 6,600원을 내고 호가창을 분석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확실히 유료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자체가 좋고 호가창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부드러운 특징이 있는데 그에 반해 0609 화면은 무료지만 인터페이스가 좀 불편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끊기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로 이제 호가창을 막 공부하면서 매매 복귀를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무료로 되어 있는 0609 화면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호가창의 모습을 잠깐 보기 전에 오른쪽 위에 이 3부 영상 3의 법칙을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서 얘기했던 내용은 뭐냐? 결국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3번의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 3번 정도는 저항선에서 이렇게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온 뒤에야 진짜 돌파가 나와서 이런 시세가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 이 저항 구간을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도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3분봉을 예시로 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거는 30분봉을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30분봉에서 이 횡보를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을 제가 그었는데요. 고점보다 고점이 막혀 있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떨어지고, 근데 이 다시 떨어져 가지고 저점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해준 이런 박스권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여기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여기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아침부터 상승을 했던 자리인데요. 근데 제가 그 당시 3부에 얘기를 했을 때 뭐였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 이런 자리에 이 구간에서 나오는 고점 구간은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낭떠러지 구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거냐? 세력이 이 구간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무리 개인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계속 막히는 현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을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일단 이 선을 닦아 그어서 최소 이 구간을 넘기 위해서는 3번 이상 이 구간에 닿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구간은 아쉽게도 이거 9월 23일 날 이 구간도 보면 좋았지만 호가창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대신에 이 9월 24일 날에 나왔던 이 아침 모습을 좀 볼 거고요. 이때가 돌파를 못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돌파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구간을 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구간을 확인을 할 겁니다. 이 돌파를 하는 이 순간이요. 그러니까 가짜로 돌파하는 척하는 자리와 진짜로 돌파를 하는 그 자리를 우리 호가창을 보자는 겁니다. 여기가 18,700원인데요.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3분봉으로 아까 봤듯이 9월 24일 날의 첫 봉 자리인데요. 이 자리입니다. 날짜도 9월 24일 날이죠. 왼쪽에는 1분봉을 보면서 볼 겁니다. 현재 18,700원을 여기 고점이죠. 워낙에 이 호가창이 빠르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 텐데요. 잠깐 이거를 여기 25분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종일 호가창의 모습을 25분 만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정하면 되지만 저는 한 60분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속도가 좀 늦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제가 글을 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은 9시 3분에 18,700원을 돌파를 하는 그 순간을 잠깐 볼 겁니다. 다시 처음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보게 될 건데요. 여기가 지금 9시 2분입니다. 이 당시의 특징은 아직 호가창이 크게 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차이가 이 매수와 매도 호가 차이가 아직 크게 한 2대1 비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더 보겠습니다. 9시 3분에 여기 18,700원을 뚫는 순간이요. 이 당시에 조금씩 어떤 움직임이 있냐? 이게 지금 매도 호가입니다. 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이게 비율인데요. 25만 주가 걸려 있고 여긴 10만 주죠. 매도 호가, 첫 번째로 매도 호가가 우위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8,700원을 돌파하는 그 순간을요. 아직은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물량이 여기서 봐줘야 되는 게 이 18,600원에 이렇게 3만 주가 걸린 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저는 이거를 이제 한번 돌파를 하기 위해서 바로 매수 호가, 그러니까 현재가에서 한 칸 바로 밑에 매수 1호가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큰 물량을 걸어 놓고 매수되기를 기다리는 대기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매수 1호가에 물량이 크게 걸려 있는 경우에는 주가가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원리냐, 이 구간에서 나는 싸게 그래도 한 호가 싸게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세력이든지 누군가
매수를 하면서 돌파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걸어놨던 사람이 다급해져서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발생합니다. 시장가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두 번째 기준이 있죠. 이게 좀 뭔가 모순이 되는 말일 수 있는데, 저항 돌파 직전에는 매수 호가창에 큰 물량이 없어야 된다. 근데 얘는 큰 물량이 있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호가창이 너무 빨라가지고 영상을 보기에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캡처한 거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매도 호가가 지금 우위인 상태, 매도 호가의 물량이 더 많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 18,700원을 5시 5분에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이때의 특징은 아직까지는 매도 호가가 우위인 상태고, 그래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힘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다른 특징 하나가 또 생기는데, 바로 여기 세 번째 글 있죠. 18,450원에 다만주가 걸린다는 겁니다. 이 큰 물량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매도 호가에 한 호가에 걸려있는 이 67,000주나 아니면 30,000주 이런 종목, 이런 호가와 비교했을 때 이 40,000주라는 거는 생각보다 크죠. 아까 말했던 제가 두 번째 돌파 직전에는 이 매수 호가창에 큰 물량이 걸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렇게 한두 호가 밑에, 그러니까 매수 이 1, 2호가 밑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시장가 매수 가격이지만, 근데 이렇게 밑에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야 되는, 뭔가 이 매수 호가창에 이런 큰 물량이 걸려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 물량을 체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파하는 자리에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근데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에서 힘이 좀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매수 호가에 물량이 뭔가 체결이 되면은 그때는 돌파를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빼는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매도 호가랑 매수 호가의 크기를 봤을 때, 아까는 돌파했을 때 돌파하려고 하는 이 구간에서는 30만주, 그 다음에 14만주로 그래도 비율이 2대1 정도는 유지를 했는데, 그 다음엔 여기 30만주, 20만주로 뭔가 서서히 호가창이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자체는 뭐 밑에서는 주가가 이런 저항 구간, 우리가 넘어야 될 18,700원 구간이 아니라 차라리 밑에서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이런 저항 구간에서 매도 호가보다 매수가가 비슷해진다, 이 호가가 비율이 비슷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00%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켜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다음 하나 또 보면은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이 18,500원에도 결국에는 5만주 이상 또 걸리면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밑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 차트를 봤을 때 1분봉 차트 CIS 9월 24일입니다. 이 당시 이 구간인데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18,450원 있죠. 여기를 주가가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나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결국엔 여기를 체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볼 건 9시 22분에 다시 한번 18,700원을 재돌파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이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이었냐면은 여기죠. 9시 22분, 21분부터 22분 사이 이 구간입니다. 여기 18,700원. 이것도 사진으로 잠깐 보면은 일단 아까도 봤듯이 매도 호가, 매수 호가 차이가 확실히 비율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물량도 매도 호가에 큰 물량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서 기록한 건데 여기서 수정을 잠깐 하면 39만주 대 10만주 이런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다가 이제 5시 25분, 원래는 한 22분, 23분 정도 경에 이 18,300원에 6만주가 이렇게 큰 물량이 걸리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죠.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 호가에 큰 물량이 걸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를 한번 체결을 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체결을 시켜놓고 다시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차라리 내가 평당 매수가가 18,500원이라고 치면 살짝 여기서는 조금 뭐 본전에 정리를 하고 다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매도 호가의 물량이 많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많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했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세력은 돈이 많습니다. 이 돈이 많은 세력이 예를 들어서 CIS라는 종목이 한 호가에 2만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한 호가 2만원에 6만 5천주가 걸려 있으면은 한 호가에 한 13억 정도가 매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력이 돈을 만약 예를 들어서 100억을 보유했다라고 치면은
예시를 들기 위해서 1000억을 보유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1000억을 한 호가당 13억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거를 만약 시장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보유 물량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은 갑자기 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막 가격이 19,000원, 19,100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2만원까지 막 갑자기 돌파를 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세력이 개인들을 터는 과정 없이 이렇게 시장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밑에서 샀던 개인들이 위에서 그냥 땡큐다 하면서 팔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세력은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이 세력이 매수하기 좋은 환경은 이렇게 매도 호가창에 이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물량들이 많아야 세력이 주가를 마음대로 사더라도 이 가격대가 얼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호가에 물량이 많은 게 이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조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가창에 물량이 걸려 있어야 우리가 주로 어떤 돌파를 하는 모습에서 특징이 거래량이 터지는데, 그 거래량이 터지기 위해서도 이런 호가창에 물량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매수 호가창, 그러니까 계속 종목이 떨어지는데 매수 호가창에 이런 대기 물량이 많다라는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매수 대기 물량이 많은 종목은 계속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력이, 그러니까 이 밑에서 받아주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매도를 할 수 있어서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은 매수 호가창에 이 수량이 많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이 세력도 뭐 여러 팀이 있다고 합니다. 뭐 3-4팀 이상. 그러면은 밑에서 매집을 했던 그런 세력이 있을 건데, 그 세력이 일부러 이런 저항 구간 있죠. 이렇게 저항 구간에서 큰 물량을 걸어 놓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뚫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그렇게 겁을 줘놓고 일부러 다른 세력이 이 구간을 뚫으면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데요. 그러니까 A팀의 물량을 가져가면서 B팀이 새로운 물량을 매집하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위에서 개인들이 다시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한번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9시 22분에 재돌파했을 때 모습까지 봤는데요. 25분에 결국엔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순간을 또 볼 건데요. 9월 30일 날 이때를 볼 겁니다. 9월 30일 언제냐? 이 12시 30분 이 구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겁니다. 그 전에 12시 18분쯤에 저항 구간에 붙여놓는 저항 구간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9월 30일의 느낌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 가격대는 18,700원, 그 저항 구간이 아니라 17,700원. 아침부터 봤을 때 이 17,700원 이 구간에 존재를 했는데요. 얘기하고 싶은 건 아침부터 이렇게 매도 호가에 물량이 크게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호가창도 보면은 거의 60만 주 대 20만 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12시 18분의 모습을 잠깐 보면, 18분에 돌파를 할 건데 12시 15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2시 15분인데요. 그 순간이 여기 지금 이 순간입니다. 12시 15분이라고 하면 여긴데요. 이때 모습을 보면은 이 양봉이 나오기 전에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이때 호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확실히 이 9월 24일 날에 봤던 모습이랑은 다르다는 게 보이죠. 이때 매도 호가창이 80만 주나 걸려 있고, 반대로 매수 호가창은 20만 주밖에 안 걸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12시 20분에 한번 여기 18,700원 이 17분에 12시 17분에 한번 저항선을 한번 근접을 시켰는데, 이 근접을 시키고 눌리는 구간에서도 원래 아까 보면은 특징이 뭐였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 저항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때 큰 물량이 걸려 있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큰 물량이 뭐 3만 주, 4만 주인데 여기를 보면은 큰 물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뭐 10만 주, 8만 주, 아니면 20만 주 이렇게 걸려 있는데 3만 주나 4만 주 이런 것들은 큰 물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가짜 돌파의 모습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돌파하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밑에 매수 호가에 큰 물량이 걸리는데, 이거는 큰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긴데요. 이전이랑 다른 점, 저항선 근처에서 주가를 올렸지만 매수 호가창에는 큰 물량이 안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2시 29분 한번 볼 건데, 12시 29분 모습을 이걸로 좀 보겠습니다. 매도 호가나 매수 호가 비슷한 그런 호가창의 모습이었고, 19,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VI가 걸리게 되는데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모습입니다. 12시 29분인데 이 매도 호가
보이시나요? 매도 호가 구간에 20만 주, 16만 주, 10만 주가 있는데, 근데 바로 밑에 호가 18,800원이나 850원에 이렇게 큰 물량이 좀 걸려있는 모습이 있죠. 대신에 밑에는 큰 물량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매수 한두 호가 밑에 이렇게 큰 물량이 걸려있는 거는 제가 결국에는 사고 싶은 사람들의 이 욕구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를 밑으로 빠지려고 하면은 시장가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대기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바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볼 건데 12시 34분에 돌파를 하면서 VI에 갔거든요. 근데 이런 특징이 뭐냐? 이 체결량 한 번에 25만 주를 매수를 했고, 4,000주, 5,000주를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이 25만, 말을 잘못했네요. 25,000주인데, 25,000주가 계산을 하면은 2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5억입니다. 한 번에 5억을 매수를 했다라는 건, 뭐 개인이 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큰 금액은 세력들이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항 구간에서 큰 물량을 먹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VI가 풀리고 난 모습인데 여기서 일단 똑같이 한번 돌파를 했지만 점점 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점점 다시 여기 18,950원이나 900원 큰 물량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는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때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계속 수익을 내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고요. 저항선을 한번 돌파를 했다라고 치면요. 이 돌파 후에 19,250원까지 올라간 뒤에 결국에는 매수 호가 우위로 변경이 되면서 매물 호가에 이렇게 큰 물량이 잠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런 시기에서 보이시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18,700원에 뭐 67,000주 이런 식으로 매물이 이렇게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1시 53분에 결국에는 돌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빼다가 결국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매도 호가 우위의 모습을 만들어 주는데, 정리를 좀 하면은 일단 호가창을 이렇게 다 받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일단 매도 호가의 물량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파 직전에는 이 매수 호가창 매수 한두 호가 제외하고, 매수 한두 호가가 여기죠. 현재가에서 바로 밑에 그 호가창이고요. 그래서 매수 호가창에 큰 물량이 없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다른 호가창에 큰 물량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는 호가창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 영상을 보면서 파악을 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잠깐 다시 30분 봉으로 봤을 때 전 영상에서 말했던 3의 법칙을 확인을 하면, 이런 저항 구간에서 주가가 도달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구간만 알면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장중에 이 구간의 호가창을 6시간, 하루에 6시간, 7시간 볼 수가 없습니다. 눈 빠져요. 눈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돌파를 하는 그 순간에 호가창을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이 순간에 공부를 해서 가짜 돌파를 하는 호가창과 진짜 돌파를 하는 그 호가창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결국 세력들한테 돈을 뺏기는 횟수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좀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최대한 쉽게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호가창이라는 것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기본적인 것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앞에 1, 2, 3부 영상들을 좀 보면서, 일단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저항 구간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 저항 구간을 알고 나서 그 구간에서 부딪히는 이런 모습들의 호가창을 보면서 공부를 계속 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까지는 조금 알겠는데 장중에는 아예 호가창을 못 봅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좀 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너는 매수를 안 하냐? 저도 이제 눌림목을 주로 하지만 올라가고 나서 눌리는 자리에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찾은 그 방법을 다음 영상, 그러니까 돌파 답은 땡땡 분봉이더라 라는 이 영상을 이거를 10월 7일 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도
3일날에 올렸어야 돼. 이제 4일날에 올리게 됐고요. 7일날에 올리고 이 다음 마지막 6부 영상은 11일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보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만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